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영한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한 거는 1학년부터 알아야 할 레주메의 기본 해가지고, 대학교 학생들 1학년들부터 대상으로 해서 4학년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레주메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15분을 타겟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15분 내에 안 되면은 또 다른 15분을 만들어서 2탄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타이머 시작을 합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지금 글로벌 경영학과 그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재무교수로서 2015년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5년 반 정도 돼가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5년 반은 어디서 있었냐 하면은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경영학과에서 재무관리 교수로 또 5년 반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반 합이 11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뭘 했냐 하면은 미네소타 주립대 경영학과에서 재무관리 파이낸스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미네소타 대학교 같은 학교죠. MBA를 2003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지점에서 코퍼레이트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2년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업 금융뿐만 아니라 뭐 M&A라든가 아니면 콜뱅킹, 뭐 크레딧 어널리시스 같은 것들, 기본적인 것들 하고 일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92학번입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제가 이제 대한민국 육군을 들어가가지고 병장 제대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학부 때는 제가 파이낸스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보다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하는 거. MARP, 마프라고 하는 동아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백그라운드 대충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학부를 졸업할 때가 99년이거든요. 99년 8월 졸업생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97, 98년 금융위기, 아시아 레벨의 금융위기를 처맞았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가지고 취직자리,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제 선배 세대들, 1년 선배만 해도 술 먹을 거 다 처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갔었습니다. 네, 대학만 졸업하면 뭐 연세대만 졸업하면 다 나왔었어. 근데 제 때부터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주받은 92학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쥐띠, 네, 그리고 소띠. 제가 쥐띠거든요. 재수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저주의 시작이, 이게 시작이었던 거죠. 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제 전 세대들은 이걸 몰라요. 제 1년 선배들만 해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레주메를 내야 되고 죽도록 뛰어다니게 되는 사실 자체를 여러분 부모님들이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저보다 윗세대들이거든. 한두 해라도 더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여러분들을 같은 공감은 하지만은 과도하게 동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MBA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계약을 하는데 9월 11일 날 딱 어이구 9.11이 터져버렸어. 그냥 MBA 처음 시작하는 첫날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생중계죠. 어우, 못 볼 그 아주 비참한 그 9.11에 무너지는 상황, 테러리스트 어택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임팩트가 있었냐면은, 글로벌리 이 미국으로 유학 온 많은 유학생들, 해외 유학생들한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취직을 못해요. 워크 퍼밋이 없는 이상, 이쪽에는 꿈도 꾸지 마라 하는 상황이 닥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잡설치하느라고 애먹었던 기억이 또 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8년, 네, 제가 박사 학위를 이제 말년차 남겨놓고서 이제 잡마켓에 나간 그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 학교에 이제 교수 뽑겠다는 오프닝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서 막 지원서를 내는 상황에 뭐가 터지냐면은
금융위기가 이번엔 글로벌 레벨로 터져주십니다. 전에는 아시아 레벨에서 얻어맞았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레벨에서 쳐맞아 버리고요.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했을 때는 베어 스턴스라든가 리먼 브러더스라든가 메릴 린치 이런 애들은 망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서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생명에서도 오퍼를 받았었는데 그거보다는 더 앞선 금융기관 가가지고 내가 제대로 배워보겠다. 그래서 나중에 내 꿈이 뭐냐면은 제대로 된 뱅커들을 길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였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 정도 레벨에 있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휘청거렸고, 리먼 브러더스 망하셨죠? 베어 스턴스 휘청거리다가, 먹힙니다. 그죠?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진 게 2008년, 그 다음에 2009년입니다. 그게 임팩트가 교수 자리에 무슨 영향이 있었겠냐 싶겠지만요. 그 당시에 오프닝이 났던 학교들 중에서 절반이 확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하이어링 프리즈 아무도 안 뽑으니까 미안합니다. 레주메 낸 거 반려. 네, 그런 상황에 닥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뿌렸던 레주메 개수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98년, 99년 이때에 뿌렸던 레주메 개수가 70개가 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들, 마케팅 회사들 가릴 거 없이 헌팅 하이 앤 로우. 예, 저는 그겁니다. 헌팅 하이 앤 로우. 오늘 할 말도 그겁니다. 근데 위아래 따질 거 없어요. 네. 나한테 마음에 안 차는 회사들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고용이 되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70개. 그리고 그 회사들이 도대체 어느 건물에 어떻게 가서 박혔는지 직접 건물들마다 제가 성지순례하고 돌아다녔었어요, 거의. 그러면서 그 회사들에다가 하드 카피로 레주메를 갖다가 한 장짜리 꼭 갖다 드리고, 때로는 메릴 린치 지금도 기억나요. 서울 브랜치 메릴 린치. 거기 가가지고 리셉셔니스트한테 이걸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리셉셔니스트 하는 말이 가당치 않은 짓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리 가세요. 거의 뭐 체이다시피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냈어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저기 외판원 같은 거 있죠? 나 그런 거 시키면 나 잘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도 가서 들이밀었어요. 제 성적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어떤 낯짝을 들고서 그렇게 갔냐 싶겠지만은 제가 좀 철판 같은 그걸 깔고서 들어가야 돼요. 외판원이다 싶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들이밀고 보는 거예요. 첫 판에 인터뷰 걸린 게 골드만삭스에서 걸렸습니다. 그거 안 냈으면 그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좌우지간에 그때 그렇게 해서 70여 개를 냈다는 거. 그 다음에 MBA 갔을 때에도 외국 사람 안 뽑아요라고 하는데도 일단 40개는 뒤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최소한도 몇 개는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도대체 외국에서 오는 이 깡다고 좋은 녀석들 누가 있나 한번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한번 관상이라도 보자 그러면서 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맞는가 아닌가 한번 따져보게 되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지금 좋은 잡을 가지는 것보다는 나의 오리지널 플랜 자체가 그 원래 계획했던 것 자체가 꿈이 제대로 된 금융인들을 길러내는 교수가 되는 거였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잡마켓 나가는 것보다는 빨리 박사를 가는 게 낫겠다. 내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을 치닫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박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리먼 브러더스 크라이시스가 났어요. 30대 중반 아니라 초반인가요? 그죠? 하여튼 간에 150개, 그때 이제 박사과정 말년차에 그렇게 150개를 뿌리는데요. 그렇게 150군데란 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무슨 유럽, 영국 할 것 없이 헌팅 하이앤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건 기관총으로 다 쏴 죽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느 거 하나 정조준 해가지고 하나만 맞추면 되지. Good luck. 저는 그거 아니에요. 일단은 흩어 뿌려야 돼. 예, 흩어 뿌리고 나서 저쪽에서 관심이 있으면 그때부터 인터뷰 해가면서 나를 알리고 그러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철학에 반대하시는 분들 지금 끄세요, 당장. 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150개 군데 내서 뭘 건졌냐?
다행히도 기도가 통했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 근데 다행히도 제 주제에 넘게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영국에서 잡 오퍼가 왔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연봉 자체가 제가 총각이면 떵떵거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연봉인데 제 가족이 4인 가족입니다. 딸이 둘이고 와이프가 계신데 이 4명이 먹고 살기에는 상당히 힘든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좀 더 알아봤죠. 그랬더니 다행히도 싱가포르의 NTU에서 기회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과분한 기회였었습니다. 거기에 강준구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의 파이낸스 계통이라 그러면은 우리 학자들 계통에서 거의 김연아급의 엄청나신 대가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와라 그러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 땡큐하고 가야죠. 그리고서 뿐만 아니라 이제 연봉도 그렇고 패밀리 서포트도 그렇고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광입니다. 그러고서는 싱가포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다행히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잡 오퍼 개수 여기 나오죠? 참. 예, 이런 게 이제 몇 가지 오퍼들을 받게 됐습니다. 흩어 뿌리고 나서 3분의 1의 룰이에요. 레주메 뿌린 것 중에 3분의 1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1단계 인터뷰를 하고 나면 그 중에서 또 3분의 1이 걸러져요. 그러고 나서 또 2단계 인터뷰를 하면 또 3분의 1이 걸러지고 3단계까지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뽑아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3의 제곱배로 생각하시면 돼요. 27분의 1 확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뿌려야 된다.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4분의 1씩 생각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뿌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 커리어 애스피레이션, 제대로 된 뱅커를 길러내는 경영학과 교수가 되자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일단 일자리를 구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건데요. 로스쿨 CPA, 행시, 외시 등등 좋습니다. 마음껏 준비하세요. 하지만은 단 기회비용은 알고서 준비하시라 하는 겁니다. 제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거 그 유튜브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서 참고하세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학원에 가가지고 학원에 갈 수 없지 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갈 수 있죠. 가지 마세요. 그러나 인강을 들을 수 있죠.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지식이 쌓여서 좋겠지만은 그때 이 지식을 쌓지 않고 내가 나가서 일을 했다면은 얼마를 벌었을까 하는 내가 foregoing 하는 내가 포기해야 됐던 그 연봉, 그 시급, 그거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지금은 기회비용이 상당히 낮아요. 뭔 얘기냐면 나가봤자 나를 뽑아주는 회사가 없어. 편의점 나가서 이 알바를 해라고 나는 처음엔 얘기를 해요. 보통 시츄에이션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없으면은 편의점 알바건 뭐건 나가서 부지런히 일부터 해보고 군고구마 장사라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딴 일을 해봐라. 레주메에도 그거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필이면은 군고구마를 팔기도 위험해요. 그죠? 붕어빵 장사를 하기에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벌 돈이 제로다. 그런 얘기는 기회비용이 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CPA든 행시든 외시든 로스쿨이든 학원 가서 하셔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작년 같았으면 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가지 그때 얘기한 건 뭐냐면은 기회비용이 장난 아니다. 두 번째로는 네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학원 강의 듣고 있는 게 파블로프의 개 마냥 학원 강의를 들어야만 내 속이 편한 안정을 찾는 그런 병적인 마인드 때문에 간 거 아니냐 하는 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건 항상 조심하세요. 근데 기회비용 자체는 지금 작기 때문에 그런 학원 가서 열심히 이제 인강을 듣거나 이런 거 할만하다 하는 거.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 증권사, 대기업, 중소기업 등등 이런 것들을 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정보력, 노하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 개가 막 울고 짖고 있습니다. 지금 14분이 지났대요. 그래서 일단은 멈추고 1분 내로 이걸 끝낸 다음에 2탄까지 갑니다.
제가 2탄에서 얘기할 거 뭐냐면은 영문 레주메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문 레주메는 저는 제 소관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거는 그냥 국문 레주메는 주어진 형식에 맞춰서 답 쓰면 끝나. 외국계 기업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문 레주메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성대 경영대 학생들, 그다음에 성대 글로벌 경영학과 이 학생들이죠. 글로벌 경제학과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연고대와 실력은 비슷한데, 그리고 그죠? 또 성실하다는, 그죠? 성실하게 일한다는 그 명성, 강점입니다. 근데 외국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선배들의 노하우가 전수가 돼야 됩니다. 그 역할을 지금 제가 좀 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인사 담당자조차 무개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외로 합니다. 입사 시험에 의존한다는 거 사실 실질적으로 IQ 테스트예요. 근데 그거에 의존해가지고 뽑는다는 거가 말이 되는가? 그 다음에는 압박 면접이라는 걸 해가지고 되게 성차별적인 말 한다든가, 너 살쪘네, 뭐 이러면 해가지고 외모 차별한다든가, 이런 짓을 하는 게 국내 기업들이에요. 그게 내가 살쪘어요. 어떡할래? 내가 확 쪘어요. 확진자라고 요즘 얘기한다면서요. 그게 뭐 어쩌라고. 내가 일만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 막 뭐라고 비집고 들어가는 거, 이름이 좋아서 압박 면접이죠. 그건 집단 소송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업들이 망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갑이기 때문에 그 집단 소송을 걸 수도 없죠. 그걸 누리는 게 국내 기업들인데 외국계 기업들은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는 상식 그 뭐랄까 이게 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기준으로 맞춰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뵙죠. 2탄에서 뵙겠습니다.